근데 또 희망적으로 보면 네.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잖아요. 과거 속도랑은 다르게 뭐 그게 SNS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것만큼 이게 빠르다는 거는 뭐 러시아 전쟁 끝났습니다. 뭐 이런 거에 또 턴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긍정적으로 봐야죠. 긍정적이고 싶어요. 급락도 빠른 것처럼 상승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모르죠. 그건 확실한 것도 없고 저도 지금 저도 한 2년은 보고 있거든요. 2년 뒤에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그나마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상승이 아니라 그런 생각인데 과거에도 한 2009년도에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았나요? 내 집을 사주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람 좀 망각의 동물인 게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시 2013년도가 됐을 때 만약 이런 부분 다 생각하고 있다가 예전처럼 2013년도 같은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과거에 대한 복귀도 해보고 그다음에 내 그 뭐 유동성이라는 걸 다 체크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기회가 왔다면 그때가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그때 되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때 집 사면 안 된다라는 게 더 컸어요. 저도 뭐 왜 사냐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창 살아 다닐 때 저는 일기 신도시 그 뭐 제가 있는 쪽에 살아 다닐 때 그때 제가 샀던 금액보다 전세를 더 높이 채웠거든요. 왜냐면 수리도 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상가 잘하는데 왜 이거 하냐. 근데 제가 한 20개 정도 샀을 때 그 사장님들도 이제 이 바뀌는 거를 보면서 그분들도 사시긴 좀 한두 개 사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때 그게 왔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는 뭐 저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용기를 조금 냈는데 용기를 냈던 논리적인 이유가 7가지가 7가지가 8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그 고통스럽고 막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냥 형님이 사시면 그냥 같이 따라 사는 걸로. 이제부터 왔구나. 같이 물리자고? 반등장이 올 수는 있다. 그게 뭐 데드캣 바운스든 기계적인 반등이든 뭐든 오면 그때가 매도 기회다. 아니 오늘 약속한 거랑 지금 다 틀려 지금. 조정하자라는 거죠. 그때는 비중을 좀 조정하자. 근데 지금은 거의 막 그 온 것 같은데 지금에서 급하게 어차피 늦었는데 지금 급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사실 우리 스터디 분들은 개수가 많잖아요. 네. 이제 좀 무게가 있으니까 좀 줄이자는 차원이고 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보자 하실 분들은 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입장 차이가 있긴 하죠. 저희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적폐니까 무게를 좀 줄이자는 차원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올라도 괜찮아. 지금 당장에 저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서 뭐 그런 개념인 거죠. 만나서 밥이나 먹고. 다들 뭐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그렇죠. 에어비앤비 한다고 하시고 뭐 생각보다 다 모든 걸 뭔가 하시더라고요. 뭐 대부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업도 하시고 뭐 주식으로 뭐 이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뭐 또 직업도 있으시고. 또 뭐 하세요? 다른 것도 뭐. 수익형을 많이 보시죠. 아까 뭐 사업이라든지 다시 또 안 쳐다보던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보시기도 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고 스스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에어비앤비랑 스스가 절대 안 맞는데 장이 꺾이면 대부업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네, 대부업 수익률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대부업 할 만한 자금도 없으니까 이승엽 회계사는 그 엔잡러입니다, 엔잡러. 엔잡러. 직업이 많아요. 뭐 하고 있어요? 투자도 일단 하고, 기본적으로 인도도 하고. 세무 사무실. 세무 이제 본업이 있고 그쵸.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뭐 강의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부동산이랑 사업을 좀 연계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야외 바베큐장, 야외에서 이제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 오셔서 이제 당일치기로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광고 가능한가요? 캠핑장이에요? 그러니까 캠핑 스타일의 셀프 바베큐장이죠. 좋아요. 저희는 가봤기 때문에 근데 오래됐어요? 자기 땅에다가 그 올해 이제 사업 구상도 해놓고 하나하나 넓혀놓으면서 드라마 촬영도 하고 이뻐요. 창고 임대라든지 뭐 이런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저는 계속 사업을 좀 구상을 하는 걸 좋아해서 요새는 뭐 원예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볼까. 원이에요? 땅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한 구상 자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딱 보면은 회계사인가 아니면 사업가인가
아니면은 뭐 숯불을 막 할 때는 이런 노동자인가 막 여러 가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다 부동산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파생된 거를 같이 이제 스터디 동생들이라든가 이제 스터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 것도 배우게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 거래처도 그렇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행력이 좀 센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거래처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부동산 이거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 내기 힘들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그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점 그런 창업을 해서 뭐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을 활용해서 무인화된 애견 그런 용품 샵이라든지 뭐 성인용품 샵이라든지 뭐 스터디 카페, 골프 관련된 그런 그 시설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참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또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들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보시면서 그 중에서 이건 참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사업 같은 거 있으세요?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무인화된 그런 것들은 많이들 하시는데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또 데이터를 보면은 수익이 그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혹하게 나오잖아요. 뭐 스터디 카페도 그렇고 요새 유행이 파티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일단 무인화된 아이템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했을 때 수익률이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만큼 또 새로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 거보다 새로 생긴 게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도는 좋지만 조금 이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동산으로 하기 좋은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인력이 좀 들어가도 토지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사업들. 제가 하는 그런 야외에서 하는 그런 바베큐장도 거기를 잘 갖고 놓으면 이제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펜션이라든지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시설비는 감가상각이 되지만 땅에 투자한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도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래처들이 이제 또 그냥 사서 파는 거는 부가가치가 또 없으니까 네. 이런 시기에는 또 이제 사서 개발을 해서 파는 예를 들어 큰 땅을 사서 거기를 쪼개서 이제 뭐 창고를 건축해서 이제 한 필지씩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은 개발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땅을 보는 눈이 있거나 하면은 계속 하락장에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회계사님은 그 전에 뭐 바베큐장을 보시거나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업을 할 때까지? 토지를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이거 할 때만 해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업장들이 별로 없었어요. 참고할 만한 데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코로나가 오면서 막 캠핑장, 골프장 이런 야외 수요가 폭발했잖아요. 굉장히 또 이제 유사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생기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포화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시설로 인해서 나보다 더 센 애가 나왔을 때 시설비를 다 못 건지고 이제 망하는 게 가장 그걸 다 이제 날리는 게 가장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때도 시설비는 최소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1,000만 원짜리 텐트 사놓고 이걸 몇 회 전에 돌리고 핫플레스를 만들어가지고 한들 1년 만에 안 돼버리면은 그대로 다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가상각되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제가 원예에 관심 있다 그랬는데 나무를 심거나 뭔가 이런 것들은 심어놓으면은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라는 게 내가 심어놓고 10년, 20년 지나서 나무가 커졌을 때는 그거를 새로 신생업체가 예를 들어 나도 얘랑 비슷하게 해야지라고 20년짜리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저는 관심이 많아서 텐트를 새 걸로 바꿀 거면은 그 돈 아껴서 나무를 한 그루 더 심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게. 그러면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마진율이 높다는 거는 똑같이 경쟁이 치열해져도
저는 마진이 줄어드는 건데 상대방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그러니까 부동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하는 편이에요. 직접 가보셨으니까 또 땅에 관심 많으시니까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는데요. 수익률이 물론 요즘 이제 앞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반사이익도 많이 봤었고 수익률이 엄청 좋았던 거의 극대치였지 않을까. 네. 네. 주말에 가면 아르비로 까만 옷을 입은 분이 수술 막 이러고 있으면 불 붙이는 거예요? 회계사님이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물린 거 세금적인 부분. 아마 그때 저희 또 이해가 안 갔던 게 스터디에서 네. 맨날 흐름한 복장으로 오니까 아니 회계사님이 세무사님이 뭐 하냐고 하다가 온대요. 아니 이 고급 인력이 왜 그러고 있냐고 매출을 물어보니까 그거 하라고. 매출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매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하라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승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부분에서 시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사업적으로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이런 거는 확실히 똑똑하고 막 그 생각이 깊은 게 결국은 향후에 잘 될 때, 안 될 때까지 다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현 회계사가 그 했던 이런 형태를 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감을 얻고 그런 비슷한 투자를 저도 진행한 게 있거든요. 결국은 투자의 큰 방향은 똑같으니까 리조트 조그만 걸 낙찰 받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땅을 산 거거든요. 그 안에 그 건물 자체가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임대해 줄 거고 근데 거기는 더 이상 펜션업이라든가 이게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고 영구적인 바다뷰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다 보면 땅의 가치는 올라갈 건데 그거를 수익형으로 만든 거죠. 수익형으로 만들면 그 결국은 땅은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에서 수익형하고 섞은 거죠. 펜션업을 그 연세로 임대를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 땅을 본 거였거든요. 그냥 그 땅을 본다라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향후에 땅의 값어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를 펜션하고 수익형하고 땅하고 섞은 거죠. 근데 이 투자 아이디어는 뭐 제가 그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뭐 투자가이사님이 투자 아이디어를 냈고 한번 듣자마자 이건 된다. 그리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면서 수익형도 되고 막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 번에 이해하고 했던 부분에서 땅을 사고 싶은데 땅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를 이렇게 뭐 이승현 회계사가 했던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왜 잘 되는지?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게 이제 캠핑이라든지 바베큐라든지 약간 좀 힐링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차피 따지고 보면 노는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하나씩 이제 세팅을 해서 투자금이 이제 결론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많이 들었지만 어차피 이제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에다가 조금 더 해서 수익을 낸 구조거든요. 물론 또 단점은 또 진입장벽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게 또 생길 수 있고 또 카피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생기면 그만큼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지금 이렇게 승현이가 바베큐 한 거랑 사업이 또 플러스가 되는 게 원래 사업이 파생이 되잖아요. 이거랑 제가 이제 대구에서 퀴즈 카페랑 같이 하신 분을 봤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모델 사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도 하는구나. 진짜 이번에 거기도 퀴즈 카페랑 바베큐장을 같이 하면서 진짜 상상치도 못했던 매출이 나오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승현이가 잘한가 보나 결론은 내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 아이디어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를 보면서 거기서 더 파생이 계속되니까 수익 구조가 계속 보이는 거죠 눈에. 저는 자본주의가 제일 진짜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초과 이윤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갉아먹습니다. 뺏어가려고? 네. 그래서 경쟁이 반드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쟤네 이렇게 돈 많이 버네?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저희랑 비슷한 형태의 프랜차이즈까지 생겼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럴 때는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이제 추가를 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바베큐장이라고 예를 들면은 바베큐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다 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다 막 텐트는 막 1,000만 원, 1,몇백만 원짜리 시설 정말 깨끗하고 인조잔디 쫙 깔려 있고 이런 느낌의 업장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찍어내기 편한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얘네 옆에 매장이 텐트도 너무 좋고 깔끔하고 막 시설도 다 새 거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늪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시설 투자에 늪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너네는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다르게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조경. 그네. 요새 또 인스타나 이런 것이 또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고 아예 자연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데가 인공적으로 깨끗하고 뭐 이런 그런 걸로 간다면 나는 여기 오니까 정말 자연의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공기도 좋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꽃도 가야. 팔고 나무도 팔고. 그렇죠. 거기서 꽃도 팔고 나무도 팔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진짜 키즈 카페도 아까 말씀하셨고 이 바베큐장도 그렇고 뭐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들 하고 있네요. 보니까. 저만 놀고 있습니다. 네. 제일 열심히 하시면서.